안녕하세요. 유철원 변호사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해진 시간에 출근했는지,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걸그룹 뉴진스 한희 씨에 대해서는 연예인 등 예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힘들다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요. 기상캐스터 고 요안나 씨에 대해서도 조직적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기상캐스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려는 분들은 먼저 자신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직장 상사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의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이 모호해서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해당하는지 모호할 때가 많은데요. 실제 2024년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이 약 12,000건 정도인데 이 중 약 88% 정도가 괴롭힘 없음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를 들면 첫 번째, 모욕이나 폭언을 지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일을 이것밖에 못하느냐, 머리가 장식이냐라는 식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당한 업무 지시, 터무니없는 양의 업무를 갑자기 지시한다거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도 적용되지만 동료 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따돌리거나 또는 소외시키는 것, 특정 직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회의나 정보 공유에서 제외시키는 행위 등을 볼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고통이나 환경 악화가 인정돼야 합니다. 네 번째로 신체적 위협, 협박, 폭행, 성추행 이런 걸 들 수 있는데요. 이런 거는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명백하게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정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날짜, 시간, 장소, 내용, 목격자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꼼꼼하게 기록해 주시고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문자나 메일을 캡처하고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고 그리고 CCTV까지 확보해 주시면 좋습니다. 통화나 대화 녹음은 자기 자신이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합법이기 때문에 증거 수집하면 되고요.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처벌을 받으니 하시면 안 됩니다. CCTV 영상 확보 방법은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목격자의 진술서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익명으로라도 받아두면 좋습니다. 괴롭힘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의료 기록과 정신과 상담 기록을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증거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구체적인 구제 절차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로 회사 내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발생했을 때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고충처리위원회나 담당 부서에 서면이나 구두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회사는 신고 후 지체 없이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시 피해자 보호 조치나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경우 이는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되어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사 내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노동청은 사건을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었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형사고소인데요. 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 성추행 등 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서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경우 경찰에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일정 기간 유급휴가를 주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인사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 다만 허위신고나 과장신고를 반복해서 제기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규칙 등에 따라 신고자를 징계할 수 있으니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괴롭힘을 과장하여 신고하거나 이미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음에도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신고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